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 혹은 관심 종목 리스트에 금이 들어 있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겁니다. 지금 금값이 정말 미쳤죠.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서더니 어느새 4,300달러마저 뚫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이 신고가고 뉴스를 틀면 금이야말로 영원한 안전 자산이다. 지금이라도 올라타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집니다. 주변에서도 나 금 ETF로 얼마 벌었어. 골드바 하나 사둘까? 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제에 취해 있는 바로 지금 월가 한 구석에서 섬뜩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조심하라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면 자산의 절반도 못 건질 수 있다. 반토막이 날 것이다. 라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폭락 예고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린 주인공은 바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수장 캐시 우드입니다. 그녀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단순히 비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2025년의 금 시장에서 1980년의 악몽을 보고 있습니다. 1980년 금값이 역사적 고점을 찍고 나서 불과 5년 만에 무려 67%가 폭락했던 그 끔찍했던 자산 붕괴의 현장과 지금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본 걸까요? 왜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은행들이 내년엔 5,000달러 간다고 외칠 때 그녀는 홀로 폭락을 예고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캐시 우드가 제시한 충격적인 데이터와 그녀가 꿰뚫어 본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금을 사야 할지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할지 명확한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캐시 우드가 감이나 느낌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로 들이민 첫 번째 증거부터 보겠습니다.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지표, 바로 M2 통화량입니다. 쉽게 말해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을 뜻하죠. 캐시 우드는 아주 흥미로운 비율을 하나 계산했습니다. 바로 시중 통화량 M2 대비 금의 시가총액 비율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인 금값은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오름세가 돈이 풀린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면 어떨까요? 그건 거품일 확률이 높겠죠. 캐시 우드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M2 대비 금 시가총액 비율은 무려 125%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높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역사상 이 비율이 이토록 높았던 적은 딱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가 굶주렸던 1930년대 대공황 시절 171%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1980년이었습니다. 즉 대공황이라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지금 금값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상 가장 거품이 심했던 1980년과 정확히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1980년이 어떤 해였습니까? 2차 오일 쇼크로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사람들은 종이돈을 믿지 못해 미친 듯이 금을 사 모았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850달러를 찍으며 금만이 살 길이다를 외쳤죠.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역사적 고점, 즉 상투였습니다. 그 이후 금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려 반토막 아니 그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캐시 우드는 지금 시장이 그때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 즉 돈의 힘으로 금값을 밀어 올리는 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이 데이터 하나만으로도 지금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등골이 서늘해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캐시 우드의 경고 중 더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많은 분이 금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니까 변하지 않는 금을 사서 내 구매력을 지키겠다는 논리죠. 실제로 우드 CEO도 현재 금 매수세는 코로나19 이후 풀린 돈 때문에 발생할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서 들어온 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캐시 우드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그립니다.
그녀는 앞으로 물가는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즉,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술 혁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블록체인, 인공지능 AI, 로봇공학. 이 단어들이 이제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물건을 찍어냅니다. AI는 사무직 10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1분 만에 처리합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바로 생산 비용의 혁명적 절감입니다. 기업들이 예전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쏟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고 비용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내려갑니다. 캐시 우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 혁신은 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생산하게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잡히고 오히려 물건 가격이 내려가는 세상이 온다면 굳이 이자 한 푼 안 나오는 금을 금고에 모셔둘 필요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 금을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기둥 하나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될 때마다 금 가격은 항상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캐시 우드는 바로 이 지점을 찌른 겁니다. 캐시 우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근거는 바로 정책입니다. 그녀는 지금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과 소름 돋게 닮았다고 주장합니다. 1980년대 초반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를 펼쳤습니다. 소위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니 경제가 살아나고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강력한 통화 긴축으로 물가를 때려잡았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이제 세상은 망했어라며 금이나 사 모으던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주식과 채권 시장으로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생산적인 자산이 돈을 벌어다 주는데 굳이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 결과 금값은 5년간 67% 폭락했습니다. 캐시 우드는 지금 2025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그때보다 더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스테로이드 맞은 레이거노믹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감한 감세, 규제 철폐 그리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된다. 이건 1980년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강력한 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신호입니다.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는 시기에 안전자산이라는 벙커 속에 숨어 금만 껴안고 있는 건 가장 바보 같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드 CEO는 단언합니다. 향후 45년 안에 금값 하락 국면이 나타나더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물론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습니다. 캐시 우드의 이런 살벌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전통 강자들은 여전히 금을 사랑합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36%가 내년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오른다는 거죠.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기술 혁신? 좋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고 미국 정부 부채는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왜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겠느냐? 결국 달러를 못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욕 상품 거래소 COMEX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300달러를 웃돌며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쉽게 꺾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두 가지 관점의 충돌을 목격하게 됩니다. 공포에 베팅하는 구세력 골드만삭스와 혁신에 베팅하는 신세력 캐시 우드의 전쟁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세상은 불안하니 금이라는 방패를 들어라고 말하고 캐시 우드는 기술이 세상을 더 풍요롭고 싸게 만들 테니 방패를 버리고 성장의 로켓에 올라타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재미있는 건 캐시 우드가 금을 버리고 선택한 대안입니다.
그녀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금이 구시대의 아날로그 안전 자산이라면 비트코인은 AI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금이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왕좌가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자,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스당 4,300달러라는 전대미문의 금값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5,000달러를 외치며 환호하지만 누군가는 1980년의 대폭락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캐시 우드의 경고 지금 들어가면 절반도 못 건진다. 이 말을 단순히 무시하기엔 그녀가 제시한 근거들이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첫째, M2 대비 금감 비율이 역사상 최고점 125%에 도달했다는 데이터. 둘째, AI와 로봇 기술이 불러올 강력한 생산비 하락과 디플레이션. 셋째, 트럼프노믹스가 만들어낼 강한 성장과 자금의 이동. 이 모든 신호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금에 대한 맹신을 멈춰라.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가지고 있는 금을 다 팔아치워야 할까요? 아니면 캐시 우드의 말을 무시하고 더 사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금 몰빵은 이제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산의 50%, 60%가 금이나 금 관련 ETF에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비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캐시 우드의 말이 맞다면 여러분은 자산의 절반이 날아가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안전 자산이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돌변하는 순간은 모든 사람이 그 자산을 안전하다고 믿고 묻지마 매수를 할 때였습니다. 비중을 1015% 수준의 보험용으로 낮추는 리밸런싱을 진지하게 고려하십시오. 둘째, 좋은 디플레이션에 투자하십시오. 캐시 우드의 통찰대로 세상이 AI와 로봇으로 인해 생산성이 폭발하는 시대로 간다면 수혜를 보는 건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 혁신을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과 AI 관련주들입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골디락스가 온다면 자금은 금에서 빠져나와 주식시장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겁니다. 셋째, 새로운 대안을 공부하십시오. 캐시 우드가 금의 대안으로 언급한 비트코인에 대해 편견을 버리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월가의 거물들이 금의 헤게모니가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금을 팔아 생긴 현금의 일부는 새로운 시대의 자산에 분산하는 것이 현명한 해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역사에서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만큼 비싼 대가를 치르는 말은 없습니다. 1980년에도 사람들은 금은 영원히 오를 거야라고 믿었지만 결과는 20년의 침체였습니다. 캐시 우드의 경고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금값이 5,000달러를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이 꼭지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고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과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의 미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소중합니다. 남들의 환호성에 휩쓸리지 마시고 차가운 데이터와 이성으로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서늘하지만 꼭 필요한 얼음물 같은 조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